월드컵 역사상 우리나라가 사상 첫 원정 16강에 올랐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뜨겁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증시도 분위기가 뜨거웠나 봅니다. 이 열기를 좀 식히고자 하는 움직임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런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역시 매도하면서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 시장에 돌아왔다라는 성급한 추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게 추측이었는지 아니면 대세로 굳어진 거였는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잠시 떠나간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돌아올 것인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후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증시도 이에 대한 영향을 좀 받는 듯 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세가 점차 확대가 되면서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물량이 또 쌓이면서 하락 전환됐고 현재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주택 시장의 WD 불료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시장은 모두 내림세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4포인트 내리면서 1727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1722포인트 출발했지만 현재는 낙폭을 많이 줄인 상황 1720포인트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 좀 더 수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매수했었던 개인 여전히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7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어제 매도했었던 기관은 오늘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더해서 기관이 4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8거래일 만에 매도로 흐름을 바꾸었던 외국인 쪽에서는 여전히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은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소폭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약보합 움직임 0.39포인트 내리면서 49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 중반에는 오후장에서는 시초가 부근 496포인트 정도에서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다가 다시 약보합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지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3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100억 원 정도, 외국인이 18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지수 움직임은 약보합세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오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1원 80전 오르면서 1183원 5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지수로 봤을 때 철강 금속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 확인하셨을 텐데요. 철강 금속의 상승 그리고 철강 가격의 상승 그리고 기철금속 가격의 상승도 호재로 작용했지만 위안화 절상에 따라서 중국의 구매력 상승 기대감에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1.8% 그리고 현대아이스코와 동양강철이 3% 오르는 등 철강 금속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화학업종 역시 오르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2013년까지 시황이 좋을 것이란 장기적인 호황 가능성을 감안한 밸류에이션 매력이 오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0.96% 오르고 있고요. SK에너지가 3%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KP케미칼 역시 1.7% 오르면서 화학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기차주들은 좀 더 큰 폭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CMS와 CT&T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CMS 주가 오르고 있고요. 전기차주들이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LS산전이 5.8% 오르고 있고요. AD모터스, 삼양옵틱스, 그리고 GND인텍까지 모두 가격 제한폭 가까이 큰 폭의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월드컵 수혜주들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여주다가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상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차트상에 있는 종목들 장 초반에는 모두 빨간불을 켜놓은 상태였지만 현재는 SBS만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구간 현재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있고요. 전기전자업종 그리고 자동차주들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NH투자증권의 투자전략팀 김영렬 연구원과 한번 자세한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어제 좀 조정을 받았고 오늘 역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과열됐다고 판단을 시장이 내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장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시장 위치에 대해서 다소 좀 과열에 대한 어떤 인식과 또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우려보다는 다소 좀 기술적 부담에 따른 숨고르기 또 관망세가 좀 다소 좀 짙어 보입니다. 결국 주 후반으로 갈수록 모멘텀이 소진되었다라는 부분과 또 지난주까지 시장 상승을 주도해 왔었던 그 화학 업종 그리고 철강 업종 등의 경우 단기적으로 좀 단기 상승폭이 좀 과도했었던 면이 없지 않아 보이고요. 또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매도에 나서는 점 등도 전반적인 시장 불안감을 더해준 경우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뭐 1700선까지는 조정을 좀 받더라도 건전한 조정으로 인식하자는 분위기에 대해서 어제 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상황을 여기를 좀 대입을 시켜보도록 하죠.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상승 여력은 남아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네, 우선 현재 1700선을 넘어선 것이 지난 1년 사이에 네 번째 시도입니다. 이것을 돌파하고 과연 새로운 지수 영역에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좀 커지는 시기인데요. 다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난주까지 또 이번 주까지는 종합주가 지수가 4주 연속 상승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인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어떤 상향 조정의 과정은 계속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 주식시장의 12개월 예상 P는 9.1배 수준으로까지 떨어지면서 오히려 시장 레벨이 1700선을 넘어서고는 있지만 오히려 밸류에이션 매력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단지 그동안 그 이익 개선을 주도해왔었던 IT나 자동차 업종에 대한 주가 수준에 다소 좀 부담이 작지 않고 또 그동안에 좀 시장에서 외면받았었던 업종들의 경우는 아직까지 이익 모멘텀의 지원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좀 주도 업종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관망 분위기가 오늘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 소비재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표적으로 경기 소비재 업종은 경기 소비재 섹터 내에서 주요 업종은 자동차 업종이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경기 소비재 섹터에서는 이 워낙 자동차 업황이 호황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왔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또 이와 맞물려 우리 기업들의 이익도 개선됨으로써 그동안 금융위기 기간 동안 우리 소비자들이 그동안 억압되어 있었던 수요를 분출하려는 욕구 자체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로 인해서 지난해에도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했었던 휴가 시즌을 맞아서 이와 연결되는 여행 그리고 항공 업종 등에 대한 어떤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는 점이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항공 예약률만 놓고 보더라도 전반적인 수혜가 기대되고 이와 연동된 어떤 이익 개선에 대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단지 여기에서 점검해 볼 만한 부분은 현재 그런 억압 수요가 개선됨으로써 이런 경기 소비재 관련 업종 등이 이익 개선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만은 분명 사실이지만 또 최근 구조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또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 자체가 커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커짐으로써 이런 업종 등의 경우는 이익 변동성 자체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뉴스 플로에서 특징주로 관심을 두게 되는 경우는 어떤 이익 관점에 있어서는 환율과 병행해서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한 대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저희가 들어본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고려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이들 종목에 대해서 조정이 있을 시에 선침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장 이 관전 포인트에 대한 말씀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전반적으로 아직 탄력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크지가 않습니다. 월말과 월초 사이에 확인해야 될 경제 지표들도 많고 당장 한 2, 3주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어닝 시즌을 맞아서 당장 사야 될 또 팔아야 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수 흐름에 있어서의 공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적극적인 투자자가 아니다라면은 다소 좀 관망세를 이어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단지 어떤 시장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하향 변동성이 클 경우에만 어떤 저가의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 시장에서 무궁무진한 테마와 어떤 기업 관련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와 관련돼서 어떤 단기적 관점으로서의 대응만이 가능하지 다소 좀 개별주 대응은 지향하는 우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때 지수 관련주를 중심으로 좀 저가 매수에 나서는 대응 전략이 단기적으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변동성이 큰 경우에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구체적인 그 시그널에 대한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구체적인 지수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현재 시장 레벨상 우선 1700선을 하회할 수 있는 확률은 우선 해외발 악재가 시장에서 등장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런 해외발 악재가 언제쯤 등장할 수 있는지는 물론 누구도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최근 역시 환율과 연계되는 부분이 가장 크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다행히 최근 위안화 절상 이슈가 시장에서 등장하면서 달러 약세가 나타나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급격한 시장의 위축의 가능성은 다소 좀 제한되고는 있지만 다소 좀 소강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유럽발 어떤 시장 뉴스가 어떤 시장에서 부정적인 시그널을 나타낼 때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점을 이용해서 또 저가의 매수의 전략을 잡는 다소 좀 활발한 능동적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지수대보다는 유럽에서 들려오는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 변동성이 커진다. 그럴 경우에 한번 시장에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시장에서 또 경기 회복이 좀 지연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고 증시가 1% 가까이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는데 어떤 분위기였는지 전해주시죠. 예, 지표상으로 또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를 위축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안화 절상 등의 소식이 더 이상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고된 악재였죠. 주택 지표가 또 악화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예상 외로 더 악화된 지표였기 때문에 시장에 악영향을 주었지만 향후에 더 나아질 수 있는가 이 의문점이 더 부담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고용과 더불어서 개선되지 못하는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가 논란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원론적인 측면에서의 불안감이 커진다 이게 문제겠죠. 경제 지표가 악재로 작용될 때마다 나타났었던 그런 시장의 반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불안 요소가 거론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또 반대적으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단기적으로는 또 호전되는 기업이익을 보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으면은 또 경제적인 불안 요소 중장기적으로 또 안 좋은 점을 거론하고 단기적으로는 또 기업이익을 보는 그런 반응이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악재도 있었죠. BP의 원유 노출 관련한 미국 자체적인 중기적 악재가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하락한 그런 모습인데요. 이러한 요인이야말로 우리 시장 에너지 관련 주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이유가 없었던 재료죠. 오늘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선방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한국 시장이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또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BDI 지수 하락과 더불어서 어제 노출된 재료하고 동반돼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으로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송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사실 페덱스 같이 운송 업종의 실적이 예상보다 좀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지난주에 노출된 재료였는데 불안한 투자 심리가 반영돼서 어제도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운송 업종 쪽으로도 큰 반응이 없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차별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의 어제 모습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힘들죠. 시장의 중심선으로 생각하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미국이 불안해진다면 우리 시장도 지속적으로 차별화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들이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좀 낙폭을 확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중형주가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전 고점 1757포인트 부담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이 고점이 1741포인트고요. 어제가 1734, 오늘은 1731. 점점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점차 매수세도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해외 재료를 볼 때나 국내 수급을 파악을 해도 전고점을 단기적으로 돌파하기에는 이제는 좀 타이밍상으로도 좀 놓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가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탄력이 전반적으로 많이 약화돼서 숨고르기 진입을 이미 해버린 종목도 또 있고요. 반대로 이제 중국 관련주가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 특징적이긴 하지만 저 종목들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급 상황을 놓고 봐도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사실 프로그램 혼자 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2조 8천억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그 기간 동안에 1조 6천억을 매수하고 기관은 오히려 400억을 매도했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매수세만 오로지 유입됐다. 그래서 시장이 좀 상승을 더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순차익 잔고, 매도 잔고가 3조 원대에서 어제 기준으로 1조 1천억으로 줄어들었고요. 오늘 이렇게 2천억, 2,700억씩 들어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1조 원 아래로 대폭 감소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계속 차익거래 매수가 들어오면서 매수 차익 잔고를 쌓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은 오히려 이제 매도 물량이 언제 나올까 이걸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기대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기대했었던 대기 매수세는 이제 3분의 2 이상 유입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쪽을 보더라도 MSCI 지수 편입 불발이나 해외 증시 약세 요인 이렇게 해서 매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유로 달러 환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유로 환율 반등이 지난주 반등이 마무리되면서 반락하고 있다는 그 점을 놓고 본다면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매수 강화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별한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지수 움직임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특징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소형주, 제약주를 비롯해서 작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본금상으로 중소형주로 구분되지만 대형주 성격의 종목들이 오히려 더 큰 상승을 하고 있다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중소형주 장세다 이렇게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상승하는 종목들 중에는 보험주도 또 들어있고요. STX 엔진이나 풍산이나 LG 하우시스 같은 그런 대형주 성격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자본금별로 분류해서 중소형주 장세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주도주 조정이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순환매로 인식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오늘까지 조정세에 진입하면서 주도주가 이제 단기 추세 이탈 종목이 늘어나는 추세고 또 신고가 종목이 대폭 감소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중반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기간 조정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그렇다면 대기 매수세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수급도 약간 꼬여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전고점 돌파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 저희가 관심을 두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이번 주 중반 이후까지는 아무래도 좀 리스크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리스크 관리가 매도를 해서 현금화하자 이 얘기는 아닙니다. 수급이나 재료가 시장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기가 어렵고 특별히 어떤 악재로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재료도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간 조정으로 이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해외 재료 역시 단기적으로 이번 주 후반까지 시장에 탄력을 주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보면은 조용할 수밖에 없는 장세가 또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을 봐야 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주도주들 탄력이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그런 점인데 그렇다면 다른 종목 쪽으로 또 가야 되느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그 상황으로 보기는 약간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밤에 재료들을 살펴봐도 신규 주택 매매 또 얘기가 나올 테고 모레 또 FOMC 회의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미국 시장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정권에 진입하는 주도주에서 이탈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소형주나 주변주로 진입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단언하기가 힘든 것이 지수 고점을 만약에서 돌파 시도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지금 조정받는 주도주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테고요. 만약에 조정세가 좀 깊어진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 주도주 조정을 받고 있고 선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해야 되고 또 실적 시즌에 근접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은 핵심주로 오히려 관심을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 환경이나 경제 지표 일정상 놓고 봤을 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확실하다면은 오히려 핵심주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놓고 보자면 이 주도주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옳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이 양시장 모두 이런 양상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 선물과 현물 모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현재 코스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분께서는 오늘 수급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10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게 또 우리 증시 더 이상의 하락을 막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에 대한 분석부터 내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이제 개인들과 이제 기관 쪽에서의 순매수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좀 큰데요. 기관 쪽에서 이제 프로그램 차익 쪽에서의 대규모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2,800억 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점.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이제 우리 증시가 미증시의 하락 영향을 그렇게 크게는 받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조한 흐름 자체는 우리나라의 기업들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1,280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890억 순매수, 기관 쪽에서 480억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200억 가량의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이 350억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120억의 순매도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서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현 상황에 대한 분석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쪽은 일단은 매도 쪽으로 접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철강주들하고 이제 중공업주들 이런 쪽을 상당히 좀 매수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이제 전일에 이어서 포스코를 1순위로 순매수를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국전력, 한국타이어, 삼성중공업과 한전기술까지 순매수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삼성전자가 일단 1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하이닉스, 호남석유, 현대제철까지 순매도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들 쪽에서의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들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LS산전 이렇게 순매수를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상사, 하이닉스, KB금융, NC소프트, 두산인프라코까지 지금 순매도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 순매수인데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동시 순매수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포스코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현대중공업, 한국전력, 그리고 삼성중공업, 대한생명까지 순매수를 동시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160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 기관 쪽도 40억 이상의 순매수하는 그런 강한 수급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 순매수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급 베스트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기 하나를 갖다가 일단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종목들, GS건설, 두산인프라코, 현대제철, 삼성전기, 현대중공업까지 어제 전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삼성전기가 조금 쉴 것 같습니다. 일단 시세 탄력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잠깐 빼놓는 쪽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용을 좀 한번 해보겠고요. 요거를 빼면서 SK에너지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포함을 시켜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장 대비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관심 종목, 한 종목 저희가 추려서 더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베스트 종목은 이제 SK에너지인데요. 전일은 이제 현대제철 쪽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SK에너지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 수혜주 성격이 조금 다분히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종목의 모멘텀은 이제 그 시장의 이슈를 반영한 2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사의 2분기 영업이익 쪽의 그 예상치가 증권사 추산으로 봤을 때 전분기 대비로 해서 12.7%,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는 127%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기존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주가가 지금 선반영 성격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요. 일단 뭐 그동안의 박스권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장대 양봉이 이제 그동안의 박스권 상단부라고 할 수 있는 10만 원 정도, 10만 원 선을 강하게 11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오늘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당분간은 추세적인 상승 쪽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11만 2,500원인데요. 매수가는 11만 원에서 11만 2,500원 현재가까지 어느 정도 분할 매수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4만 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어느 정도 14만 원,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고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갱신할 가능성이 좀 있겠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목표가를 14만 원 선에 이제 둬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의 손절가는 10만 5천 원이 하회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손절을 하시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오늘은 SK 에너지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엑스파일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저희 스피드 종목 상담에 참여해 주실 분은요,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십시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승천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오르고 있는 종목들 꽤 있는데 어떤 종목군들을 저희가 살펴보는 게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죠. 예, 먼저 오늘은 그 차이나 그레이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따른 그런 소비 구매력이 증가할 거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중국에서 상장한 주식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차이나 그레이트는 신발 또는 의류 쪽에 고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본다면 아주 강력하게 그 올라가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때는 돌파한 자리를 지지라인으로 보면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직전 고점이 한 2,500원 전후였다는 점에서 그 부분이 지지라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그 메디포스트. 최근에 그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 정성용 선수가 태어난 자녀를 위해서 메디포스트에 그 제대열 신청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제대열 은행 1위 업체고요. 특히 그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디스템에 상업화가 임박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바이오가 그동안에는 연구 개발에만 너무 치중을 해서 돈 먹는 하마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아마 그 메디포스트는 임상 3상에 진입을 해서 거의 구분응선을 넘었다 이런 그 보도가 나온 적도 있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 추세 상승을 이어가면서 좀 더 올라갈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그 전고점을 돌파하고 추세를 타면서 쭉 올라가는 이러한 종목들은 분할 매수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월봉상 고점을 본다면 뭐 7만 원 정도까지도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정은 받겠지만 추세를 타고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주목하실 부분은 아래 거래가 그 많이 터졌던 자리에서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이 물량이 이미 씨를 말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장기적인 레이스에 계속 진입할 거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LS 산전인데요. LS 산전 오늘 좋은 보도가 나오면서 뭐 6%가 넘는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그 LG 이노텍과 차세대 생명 엔진인 LED 사업에 함께 나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GM과 그린카 관련해서 그 핵심 부품들을 향후 2013년까지 1조 원 이상 수주한다 이런 목표를 밝히면서 현재 바닥권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그 고점인 10만 원 부근에서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추세 상승을 이어갈 거로 보이는데요. 일단 그 두 종목은 박스권을 돌파하는 종목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 종목은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되면서 바닥에서 출발할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미 좀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막 오르려고 하는 그런 종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에 저희가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그 지수에 대한 부담으로 보신다면 대형주에서는 최근에 바닥을 잡고 대량 거래가 터지는 LS산전이 유리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74,000원대 주가가 위치해서 다소 오늘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러나 뭐 분할 매수로 대응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일단 현재 주가에서 다소 내린 74,000원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그 고점 라인이 그 10만 원 부근까지 갔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길게 보시면 10만 원까지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향후 고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특히 꾸준한 실적을 내면서 스마트 그리드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이런 LED 관련해서 또한 그린카 관련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향후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산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 손절 라인은 좀 넉넉 잡아서 이 추세 라인을 깨지 않는 부분 7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이 7만 원 정도 오늘 장중 저점이 되겠죠. 이런 저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 상승을 이어간다고 보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S산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 목동지점의 정윤성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우리나라를 한번 잘 살펴보면 지금 16강 진출했다는 소식 때문에 예. 상당히 들떠있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예. 이 반대로 좀 증시에서는 부진하거든요. 어제 이어서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살펴봤을 때보다 조정폭이 커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예. 현재 시황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죠. 예, 예. 어제 뭐 시장 참여자들도 다 밤을 샜는지 오늘 약간 매매가 좀 부진한 모습인데요. 네. 지금 봤을 때는 뭐 하락폭 부분은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선은 무난하다 그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고 지금 뭐 외국인들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강하게 매수세가 이어진 다음에 그런 추가적인 그 매도세라고 보셔도 될 정도의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장에 대한 그 희망은 우선은 잃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단기 고점이라는 부담감은 있지만 그 부담감에서 아직은 뭐 어떤 해외발 악재가 있냐 없냐 그걸 따지기보다도 저희들이 선택해야 될 거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 시점에서 괜히 시장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찾아서 예를 들어서 뭐 저 PBR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수주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아니면 화학주라든지 그런 쪽으로 시장의 그 시선이 어디 쪽으로 가고 있나 그런 거를 많이 탐색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동의하시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첫 번째 종목 네오엠텔을 준비해봤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5,130원이시고요. 이 1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손실이 있으십니다, 이분. 예. 네오엠텔에 대한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오엠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마트폰 안에서도 이제 솔루션 업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차트를 먼저 보시면 예전 스마트폰 수혜가 한창 진행될 때부터 강하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거래량 같은 경우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세게 줬던 종목들, 특히나 스마트폰 관련주들 중에서 이렇게 네오엠텔 같이 이렇게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그런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바로 매출과의 연관성이 아직은 미미하다. 그런 부분이 포인트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네오엠텔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그런 뭐 매출 부분이 뭐 급격히 상승했던 그런 부분도 없고 지금 이쪽 내용을 봤더니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 어플리케이션 출시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필요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에서 그게 뭐 완전히 뭐 필요하고 매출에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그렇기 때문에 네. 좀 기다려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괜히 지금 파시기보다도 우선은 5,130원쯤에 매수를 하셨었는데, 우선은 뭐 그 기술적인 뭐 부분만 봐더라도 한 6,200원 선까지 한번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아직까지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손절가를 정해 드리고 싶진 않지만 아무래도 좀 기다리기 싫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전 저점이었던 뭐 3,8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셔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3,800원 선이면 매수하신 가격대보다 확연히 낮은 예. 그런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때,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비중이 10%거든요. 예. 비중을 통해서 이 손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제가 아까도 한 3,800원까지 괜찮다고 하셨는데, 괜찮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저 같으면 단가 조정 한 30%까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괜찮아 보이니까 네. 그때 단가를 좀 조정을 하셨다가 제가 말씀드린 뭐 6,200원 선까지 무난해 보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뭐 단가 조정을 통해서 한 10% 이상의 수익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만도를 한번 저희가 봐드릴까요? 12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별도로 비중은 써주시지 않았는데 이 만도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린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만도 한번 저희가 봐드릴까요? 오늘 낙폭이 좀 있네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주들과 함께 오늘 뭐 하락폭이 어느 정도 있었던 모습이고, 차트를 보시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만도 같은 경우는 항상 지금 그 이평선을 따라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5일선 밑에서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거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근데 하지만 만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익률 자체라든지 아니면 해외 쪽에 대한 매출 확대 때문에 우선 장기적인 전망이 좋다 그러면 5일선 밑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전략이 있고, 장기적인 전망이 약간 나는 헷갈리는데, 그렇게 만약에 느끼신다면 이때는 매도 타임을 잡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도 같은 경우는 전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한번 기다려 보셔도 좋지 않나 싶고요. 만에 하나 뭐 해외발 악재라든지 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지수 전체가 빠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아직까지는 하락폭이 크시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쯤 여기서 한번 꺾인다고 보시면 그럴 때는 좀 뭐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모습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 우선은 보유를 하시되, 우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이쪽 같은 경우는 뭐 한 14만 원 선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도가 좀 낙폭이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4% 정도 오늘 급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14만 원 선까지는 한번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만도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신 시스템이라는 종목 한번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8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께서는 반대로 수익이 좀 있으신 분이신데, 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오늘 가격 변동도 그다지 나오고 있지 않고요. 예. 어떻게 할까요? 우선 우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의 모습을 보시면 강하게 상승했었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뭐 GM 같은 경우 그 자동차 설비에 관련해서 그런 수주를 많이 받았었던 그런 기업이고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보였다가 아직까지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관계로 한번 쭉 뺐다가 한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큰 변동이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좀 미묘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 이평선 자체가 조금씩 모이고 있다. 단기 이평선이 모이고 있고, 장기 이평선들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 추세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내일 같은 경우는 뭐 골든크로스 61선의 골든크로스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욕심을 내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뭐 3월 31일 날 이때 좀 과도하게 빠졌었는데, 이때 매물대가 좀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250원 선에서 만약에 여기서 좀 밀린다, 그런 모습이 보이면 수익 실현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50%만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고, 한번 좀 강하게 간다 그러면 한번 좀 더 보셔도 좋을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우신 시스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종목 한꺼번에 봐드릴까 합니다. 평화전공과 이녹스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준비를 하시는 동안 구체적인 내용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전공을 11,45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녹스는 11,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마찬가지로 30%, 두 종목 모두 30%씩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목표가를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6402님께서 올려주셨네요. 두 종목 한번 살펴보죠. 예. 먼저 그러면 뭐 평화전공부터 이렇게 네. 차이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전공 같은 경우도 뭐 자동차 부품주로서 아직까지 상승세가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평선이 모여 있으면서 조금, 오늘 만도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도 빠져 있지만 앞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충분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사셨던 가격대에서 거의
뭐 약간 좀 하락해 있지만 이쪽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는 기술적인 부분과 이제 뭐 이제 성장성 부분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뭐 단기적인 이제 목표 주가라고 한다고 하면 우선은 한 번쯤은 거래가 세게 싫고 손바뀜이 일어났던 때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가 언제냐면 5월 14일 날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 같은 경우 주가 자체가 지금 보면 한 13,000 한 500원 선, 네. 13,400원 선까지는 한번 기술적으로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처럼 여기를 좀 강하게 뚫어준다. 특히나 뭐 자동차 업황 같은 경우는 계속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뭐 장기적인 전망은 한 15,000원 선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일단은 평화전공 그리고 또 이녹스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이녹스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좀 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오늘 상승세도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이녹스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스마트폰 수혜주고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자회사는 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아이폰에 공급을 하고 있고 이녹스 같은 경우도 아이폰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아이폰 4가 아직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대감도 상당하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예약을 했는데도 그걸 취소를 했다고 할 정도니까 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시장에서의 그 기대감은 아직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녹스 같은 경우는 매출까지도 연기를 낼 수 있습니다. 아까 같이 처음에 소개드렸던 네오엔트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실적이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하지만 이녹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수주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번 쭉 지켜보셔도 되지 않나 싶고 61선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녹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뭐 19,000원 선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우선은 61선을 만약 깨냐 안 깨냐 그 부분을 중요시해야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종목 비중 모두 30%씩 이렇게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예. 비중에 대해서 추가 코멘트는 어떻게 내려주시죠? 예. 마무리 서비스까지. 네. 비중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핵심적인 부분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커가는 시장에 포트폴리오를 짜두는 게 좋은데 시장에서 화두는 이제 뭐 스마트폰이겠죠. 그쪽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한 30% 정도는 나와주실 것 같고 이녹스 같은 경우 적절하게 좀 이제 비중이 되어 있으시고 특히나 이제 또 평화전공 같은 경우도 적절하시기 때문에 두 개 다 꾸준하게 들고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손실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조선선제를 매수를 하셨는데 97,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분. 비중은 10%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손실이 꽤 있으시기 때문에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조선선제가 저희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었죠.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에 많이 주춤하거든요. 우선은 조선선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액면 분할하면서 주가를 띄웠던 첫 번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네. 뭐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조선선제 같은 경우는 예전의 모습을 보시면 정말 그 환상적이게 한번 올라갔었죠. 이때는 한 번쯤은 이제 파티를 한 거다라고 보실 수 있고 파티의 뒤는 쓸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거래도 거의 없을 뿐더러 지금 같을 때는 예전에 한번 올랐었는데도 이쪽 이제 지분을 크게 갖고 있는 쪽에서 이제 매도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한번 밀렸었는데 이럴 경우에 상당히 수급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모두들 다 관망세로 지켜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10%시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는 지켜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조선선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 용접봉 부분도 좋아지기 때문에 조선선제 같은 경우 호재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변동이 없었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기간이 좀 길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건 쳐다보지 마시고 한번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니면 나는 10%도 뭐 나는 좀 더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다리시기보다도 매도를 하신 다음에 좀 다른 쪽으로도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도 저희가 살짝 언급됐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STX 페노셔널을 한번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상담을 신청하신 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13,600원이고 30%를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손실이 있으신 편입니다. 하지만 오늘 좀 많이 만회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거든요. 뭐 STX 페노셔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경기와 함께 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또 특히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BDI 지수를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는 뭐 TV에서 보시면 좋아졌다 나빠졌다 뭐 그런 얘기는 있지만 앞으로 향후 BDI 지수는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셔도 되시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가격대가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유사 업체인 뭐 조선 업종이라든지 뭐 해운 업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STX 페노션은 뭐 후행해서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되시기 때문에 우선은 뭐 비중도 적당하시고 하니까 우선은 한번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쪽 STX 페노션 같은 경우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한 14,000원까지도 우선은 보셔도 좋기 때문에 한번은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성우하이텍 지금 매수를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성우하이텍 현재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가 봤더니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3% 가까이 밀리고 있는데 역시 자동차 부품주들 주춤하고 여기에 또 편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매수해도 될까요? 우선은 뭐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수하고 싶은 종목, 장기적으로 좋을 종목은 5일선 밑에서 매수. 그다음에 약간 헷갈리는 종목들은 이때는 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자로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뭐 사시고 싶은 자금이 좀 있으시다고 하면,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주들이 다 빠졌고 아직까지 뭐 큰 낙폭은 안 했었습니다.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빠질 때 뭐 21선, 61선까지도 빠졌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시간을 좀 갖고 분할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종가 때쯤이면 사시고자 하는 자금 한 30% 정도는 사셔도 좋지 않나 싶고요. 내일 또 지켜보시면서 분할을 매수를 하시기 바라겠고, 뭐 빠진다고 하면 16,500원 선까지도 우선은 차트상에서는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시간을 즐기시면서 매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한 22,000원 선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수하셔도 좋답니다. 목표 가격을 22,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단 분할 매수하는 전략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차이나 프리미엄을 업은 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앤락에 대해서 상담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뭐 어제 오늘 좀 주춤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락앤락 매수하신 가격이 485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매수를 하고 나니까 주춤해서 좀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 올려주셨네요. 락앤락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보유해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국에서 뭐 실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업체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수주들 중에서도 제일 핵심적인 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냉장고도 보급이 굉장히 많이 되고 그런 면에서 락앤락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그 소비 패턴과 이제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락앤락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꾸준하게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장기적으로 뭐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장기 종목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생각이 같이 하는 것처럼 중국인들의 그 소비 씀씀이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생필품 같은 경우는 누구나 있을 법한 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한 6, 7만 원 선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고, 매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좋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이분께서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게 된다.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좀 전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이죠. 장기적인 거랑 단기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반대의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거는 한번 뭐 이격도가 커지면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을 때는 사셨던 가격대가 이격도가 좀 커졌을 때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사셨을 때니까 지금 우선은 5일선 밑에 있고, 지금 뭐 중국 위안화 얘기는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지금 중국 관련주들이 다 차트가 안 깨졌거든요. 지금 뭐 락앤락 같이 계속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 번쯤은 지켜보시고, 단기적인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뭐 한 4만 한 2,000원 선? 그 이상까지도 뭐 단기로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매물대가 이 부분만 충분히 뚫어준다 그러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그 정도까지도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리아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나가 올 들어서 롤러코스터 장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올라오는가 싶었는데
좀 부진하긴 하네요. 이분께서는 1,2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비중은 써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매수가까지 좀 올라가기도 했는데 다시 되밀리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그런 화장품들과 같은 화장품 업종에 속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모레 퍼시픽과의 차이점은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코스맥스 같이 이제 중국 쪽에서 보통 공격적으로 좀 나가고 있고 웅진코에도 그런데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내수 쪽하고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 같고 하지만 지금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싸다는 인식이 시장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 보유 비중을 보면 보유 비중 그 등락폭과 차트의 등락폭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사셨던 가격대에 밀렸지만 아직까지는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시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내일 같은 경우는 코리아나가 좋아진다면 골든크로스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금 가격대 같은 경우는 우선 1차적으로는 12,700원 선 그 정도까지도 한번 지켜보시고 여기도 만약에 외국인들 폭발적인 매수세에 의해서 뚫어준다고 하면 2차 가격대는 한 14,000원 선까지도 1,400원 선까지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코리아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관심 종목을 저희가 짚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에이스 디지텍을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축구에서 박주영 선수가 골을 넣었었는데 박주영 선수가 아르헨티나전에서 안 좋았던 모습 한번 보였었죠. 자책골을 넣으면서 굉장히 언론이나 그런 쪽에서 안 좋게 하다가 또 오늘 또 프리킥을 차니까 최대의 찬사의 골이다. 그런 한 번쯤 지옥과 찬다고 와갔었는데 에이스 디지텍도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박주영 선수가. 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살펴보시면 에이스 디지텍 같은 경우는 지금 LCD 장비 쪽하고 반도체 쪽 해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전망이 있지만 2분기 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도 또 매를 때렸죠. 에이스 디지텍 같은 경우. 그렇게 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2분기 때는 수율이 좀 안 좋았었고 가동이 어느 정도 안 됐던 부분 때문에 매출이 안 좋았던 거고 3분기부터는 굉장히 매출 부분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할 기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았을 때 골 넣기 전에 쌀 때 사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에이스 디지텍 같은 경우는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삼성전자가 LCD랑 반도체 부분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모직에서 부품 그다음에 에이스 디지텍 같은 경우가 형광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한 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동조화 현상으로 인해서 제일모직과 같은 그런 주가 상승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지속적으로 봐두시기 바라겠고 특히나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빠져있을 때 이럴 때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수를 하시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도 한 3만 원 선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본다고 하면 지금 한 21,000원 선까지도 우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6% 가까이 밀리기도 했는데 대충 회복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수급입니다. 수급.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좀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수급 측면에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수급 측면이 물론 중요합니다. 대형주들이나 특히 IT 업종 같은 경우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쪽을 보시면 수급이 좋다가 한 번쯤은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팔아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좀 많이 팔아줬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잡아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좀 빠져 있는 거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당장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죠. 매수 타이밍이 딱 이때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매수하기 좀 힘들겠네요. 동쪽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내일 한번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고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스 디지텍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정윤성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 0.6% 코스피 하락하면서 1,719포인트를 현재 걷고 있습니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 자세한 마감 상황과 함께 주요 소식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